전국적인 주택사업 시공업체가 지은 제주 지역 임대 아파트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제주대병원 교수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과했지만 갑질은 한 적이 없고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 지사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놓고 내국인 의료 제한 근거와 우회 투자 논란의 검증을 위해 제주도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지방 임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같은 시공업체가 제주도에 지은 임대 아파트로 가서 간이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라돈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 대규모 임대 아파트.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돼 논란이 있던 부산의 아파트와 같은 시공사로 같은 화강석 선반이 설치돼 있습니다. 라돈 간이 측정기로 1시간 측정해봤습니다. 안방 화장실 라돈 수치는 10.8 피코큐리. 정부의 안전기준치 4 피코큐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화강석이 없는 거실에서는 라돈 수치가 미미하더니 화강석이 시공된 또 다른 화장실에서는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아이는 작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앉아야 되거나 누워야 되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솔직히 어른보다 아이가 좀 더 많이 걱정이 돼요.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네. 인근에 있는 같은 시공사의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에서는 기준치보다 6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임대 아파트여서 시공사 동의 없이 임의로 대리석을 제거할 수도 없어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공인기관이 측정했을 때는 라돈이 기준치하로 검출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부산시랑 그다음에 정부 공인기관에서 이런 공인된 방법으로 쟀을 때는 60베크렐 정도 200을 기준치로 했을 때 한 30% 정도죠. 제주도 내 같은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모두 7천여 세대. 시공사가 라돈 논란이 촉발된 부산 지역 임대 아파트에 화강석을 전부 교체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제주도가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열린 검토위 회의에서 성산읍 반대 대책위 검토위원들은 제2공항에 대한 쟁점 사항이 많아 오는 18일로 끝나는 검토위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측 검토위원들은 활동 기한 연장을 반대했고 이에 반발한 반대 대책위 측 검토위원 7명이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조사 검토위는 사실상 해산됐습니다. 얼마 전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가 직원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었었죠. 해당 교수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언론 앞에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갑질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과인 듯 사과 아닌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료사들을 발로 밟거나 꼬집고 때리다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제주대 병원 H교수. H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챙기지 못했다며 깊이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치료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한 뒤 질문도 받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치료사분들께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입장으로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수사 절차하고 징계 절차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의미의 잘못을 인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 병원 노조원들은 해당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 기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도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파면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 사회에 때려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반대의 그런 이게 메시지밖에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는 내일 징계위원회를 연 뒤 다음 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놓고 도의회에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5조 3천억 원 규모의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벌여 버스 준공영제 예산 가운데 110억 원을 삭감하는 등 600억 원을 감액해 다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예결위의 개수 조정안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어 자칫 내일 오후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예결위는 내년도 교육청 예산 가운데 0.9%인 110억 원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 지사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사전 선거운동 공소 사실이 선관위에서 경고로 끝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인 지난 5월 제주 관광대 축제 현장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피고인 소환장이 원 지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21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반론하기 위해 원 지사의 발언 현장에 있던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문과 결심 공판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정에는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 국장 오모 씨 등 4명도 함께 출석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해당 모임의 성격 등도 함께 드러날 전망입니다. 원 지사가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공무원에게 원희룡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혐의로 제주도 5급 공무원 59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차례에 걸쳐 부하 공무원 3명에게 원희룡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논란의 핵심인 내국인 의료 제한 근거와 우회 투자 논란의 검증을 위해 제주도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업무보고. 의원들은 제주도의 부실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집중 질책했습니다. 병원 개설을 허가하려면 제주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자의 유사 사업 경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의료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부동산 업체인 녹지그룹에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의 유사 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업 계획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인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해석이 또 조례를 자의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의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사업 타당성 재검토 대상인 사업자의 상호 변경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쪽에서 스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사정까지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의료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지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지 않습니까?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을 밝히고 외국인 의료 제한을 명확히 하려면 녹지 측의 사업 계획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제주도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이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의원들은 제주도가 이미 사임한 대표 이름으로 병원 개설 허가증을 내주는 등 허가 과정 이후에도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어제 전국의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를 허물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51.3%였고 의료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응답은 35.8%였습니다. 계층별로는 모든 지역과 이념 성향에서 반대가 우세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놓고 단체마다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귀포 상공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가적 신인도와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제주 도정의 신뢰 행정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를 외국 영리병원에 맡길 수는 없다며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4.3과 미국을 주제로 한 제8회 제주 4.3 평화포럼이 오늘 제주 칼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순이 삼촌의 현기영 소설가가 4.3과 미국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내일까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해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 법률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과 국내외 과거사 청산과 미국과의 극복 사례 등을 토론합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투표한 결과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뿐만 아니라 제주도 의회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정당이나 단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혁신성장센터가 오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문을 열었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제주혁신성장센터는 자율 전기자동차와 ICT 기반의 문화예술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카이스트의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이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